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우소 진행을 맡은 김민진입니다. 저희 투데이 핫이슈 그리고 곤마오 시간에 이어서 해우소 시간까지 저의 얼굴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또 마지막 시간은 저희 새로운 분께서 좀 나와 주셔가지고요. 재밌게 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해우소 시간에는 글로벌 명품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면서 오늘 또 관련 이슈 소개해 주실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마케팅부의 글로벌 리서치 팀 우리 김영기 차장님과 함께 이 시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말 쇼핑 시즌입니다. 네. 우리 혹시 차장님께서는 나를 위한 명품 사셨나요? 아직은 성과급 시즌이 아니라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사실 연말에 좀 사셔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쇼핑 시즌인데. 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명품을 사실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명품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도 네. 웬만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하시나요? 뭐 살 거는 사고 그러세요? 아낄 거 아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도 뭐 사고는 쉽지만, 근데 이제 별 관심이 없어요. 뭐 제가 지갑이나 뭐 아니면은 벨트도 그렇고요. 뭐 시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큰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시계 이런 것들 요새 보니까 롤렉스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서 막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차 사는 게 낫지. 저는 그래요, 하여튼. 하지만은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고요. 명품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명품 시장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네. 어떤 모습인가요?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명품을 살 돈으로 이런 주식을 사시면 어떨까 하는 컨셉으로 사실 오늘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명품 사줘요. 주식 사세요. 네. 이런 주식들이 사실 최근에 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유럽에 상장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소비 트렌드가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네. 두 가지로 바뀌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고급화가 됐다. 이게 꼭 명품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소매 기업들 모두 네. 마찬가지로 두 가지 포인트에서만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소비 증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럭셔리 소비라는 게 있고 네. 필수 소비재에 대한 소비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쪽이 우위일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네. 그리고 주가 좀 하락하는 시장에서 필수 소비재가 약간 방어적인 업종이라 해서 네. 각광을 받았었는데 필수 소비재 업종에서도 이게 온라인으로 좀 전환이 빨리 된 기업들이 좀 성과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트코도 네. 실적이 잘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좀 빨리 전환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 거고요. 또 자유소비재 업종에 속하긴 하지만 미국 그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이죠. 네, 백화점 업체죠. 여기가 온라인으로 좀 전환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네.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소비의 양극화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 쪽에 대한 대세 흐름 그리고 럭셔리 쪽에 대한 강세 흐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명품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지 네.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데 명품 회사라는 것은 많이 팔면 안 되는 것이 또 명품이 아닐까. 네. 많이 팔면 또 흔해지잖아요. 그쵸. 예전에 이제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코치 이런 것들 뭐 너무 많이 팔려서 네네. 뭐 좀 가격이 안 좋아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네. 어제였나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국내에 좀 기사가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샤넬백이 국내에서 팔리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017년에 제가 가방을 사지 나서 네. 이름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66%가 오른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거기 기사에 비교를 해놓은 게 네. 그동안 코스피가 한 20 몇 %밖에 안 올랐다. 아. 라는 좀 비유가 나왔거든요. 예, 사실 가격이 그렇게 세게 올라오면은 좀 덜 팔아도 예, 혹은 그쵸. 동일하게 팔아도 네. 좋아진다. 아마 이제 클래식 라인이 아닌가. 예, 뭐 그 라인일 거예요, 아마. 우리 김차장님께서는 오픈런. 네. 네, 한번 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엄두가 안 납니다. 왜냐면 이
제품이 없더라고요. 네, 그죠. 그럴 정도로 이제 명품이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요새 이제 좀 잘 나가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뭐 구경하는 데만도 네.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명품에 대한 어마어마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고액 자산가들의 증가와 함께 명품의 소비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느끼실 거고요. 그게 미국에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자료에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최근 기사를 좀 이제 따온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뭐 어느 매장 앞에 가시거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게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제가 한 3년 전에 냈던 리포트에 좀 첨부를 한 건데 네. 2018년 기사였습니다. 이 롤렉스를 사기 위해서 아마 광주였던 걸 기억하는데요. 광주 신세계에서 백화점 열기 전에 예, 예. 기다리다가 먼저 들어가려고 백화점 문이 부서졌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비슷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저희 또 집사람의 그러니까 집사람은 아니죠 이제 옆집 아주머니가 네. 예, 샤넬백을 2번이나 실패하고 3번째 샀다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약간의 이제 부담감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전 세계적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명품 기업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죠. 아 네. 그리고 어떤 품목이 좀 늘어나는지도 한번 좀 말씀 그렇죠. 부탁드리죠. 일단 먼저 그걸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제가 첨부한 자료가 그 영국의 나이트 프랭크라는 곳에서 네. 매년 좀 이런 그 웨스 리포트라고 작성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봤을 때 이 품목들은 그 울트라 하이넷월스라고 네. 해서 이제 한 30억 정도 이상 초고액 자산가 분들이 사는 품목들을 좀 조사를 해보는데 네. 20년에는 핸드백, 그다음에 와인, 이런 클래식카 이런 쪽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올해 역시 와인하고 시계, 그리고 자동차 이쪽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위스키 가격 오른쪽 표 보시면 10년 동안 483%가 올랐다 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와인도 10년 동안 119%. 뭐 주식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네. 많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술을 잘 안 좋아해서 한 번 마시고 말 술에 뭐 이렇게 네. 돈을 쓸까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역시 예, 초고액 자산가들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기업들 특히 이제 명품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명품 기업을 가져오셨나요? 첫 번째 기업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리죠. 일단 뒤쪽에 보시면 네. 뭐 에르메스 앞에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예. 왼쪽에 이 핸드백 이게 경매 그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던 그 에르메스 백인데요. 네. 이게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한 우리 돈으로 한 5억 정도에 낙찰이 된 이런 네. 그 핸드백이 있었었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 3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도 올드한데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평균 거래 가격이 한 28% 정도 뭐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위스키, 저도 이 위스키는 가끔 영화 보면 몇 네. 억짜리 위스키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위스키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에 홍콩에서 한 9억 5천 정도에 판매가 됐었는데 네. 현재 지금 온라인에 있는 가격을 보니까 11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먹을까요, 이런 건?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와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와인은 이런 그 지수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한 100개 정도의 와인 가격을 이제 지수로 만든 건데 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건 알아야지 투자를 하는데. 그쵸, 사실. 예.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소비도 하시지만 그럼 이것들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기업들 그렇죠.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제일 먼저 보셨던 에르메스 백. 네. 뭐 에르메스 직접 사시면 되죠. 프랑스 네.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좀 우리 회사에서 아쉬운 거는 이게 유럽 이제 주식이. 네. 예. 온라인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죠. 안 되는 게 오프라인밖에 좀 안 되죠. 아쉬운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아에서 한 70%, 미국에서 한 25% 이렇게 이제 19년 대비해서도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루이비통, 네. 이것도 요즘 많이 계속들 쓰시죠. 네. 특징적인 게 이 패션 및 가죽 제품, 뭐 핸드백이나 이쪽이겠죠. 여기가 지난 9개월 동안 사상 최대치의 매출을 기록했고
여기가 술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샴페인, 회사 인수를 했죠. 네네. 그죠. 그래서 주류 부분도 특히 미국에서 음. 성장을 많이 했고 말씀하신 티파니도 이제 인수한 다음에 음.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좀 특이한 게 아까 이제 또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에르메스백 같은 경우 뭐 예약하면은 2년 걸린다, 네. 뭐 1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팔면은 회사가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매출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네, 있어요. 뭐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개가 다 뭐 회사의 성장을 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르메스는 명품 위의 명품. 네. 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좀 대중적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가장 또 많이 가지고 네네. 계신 명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기업도 좀 봤고 그 다음 준비해 오신 기업이 사실은 귀금속하고 시계인데 네.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제가 시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네. 어떤 회사인가요? 이게 이제 리치문트라고 해서 이 회사 이름만 봐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이제 보면은 여기 일부러 사진을 좀 실어놨는데 네. 뭐 까르띠에도 여기 속해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반클리프라는 이 목걸이 하나에 뭐 200만 원씩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도 있고 IWC라고 이것도 그 알고 있습니다. IWC는. 네. 이런 시계도 만드는 네. 회사인데 뭐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그 시계나 귀금속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특징이 보면은 온라인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38% 네, 늘어났습니다. 뭐 2년 전 대비해서 늘어났고요. 명품 기업들도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두 번째 줄에 써놓은 것처럼 미국에서 매출 작년보다 123% 늘어난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출과 네. 온라인 매출이 늘어났다. 이게 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기 시계 브랜드들 보니까 진짜 뭐 바시론 콘스탄트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초고가 브랜드로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다 그럼 이 리치몬트라는 네, 회사의 그쪽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인 것 회사입니다. 같아요. 상당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기업인 것 같고 네. 그 다음 준비해 오신 기업은 이 술 관련된 기업인가요? 그쵸, 어떤 네. 기업이죠, 이 기업은? 그러니까 이제 위스키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경매 나온 것들을 직접 투자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렇죠. 여기 이술은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니워커 블루. 아, 잘하죠. 네. 근데 여기도 특징이 똑같이 유럽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주류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티몰 같은 데서도 이 디에지오에서 만드는 주류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 역시 뭐 프리미엄 혜택을 많이 북미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게 최근 나타난 특징입니다. 네, 사실 선물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분들한테 네네. 좋아하는 분들한테 선물할 때 사실 발렌타인 30년 네네. 아니면 이 조니워커 블루 뭐 이런 것들 선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기업에 또 주가가 좋은 것 같고 예. 다음은 이제 뭐 저의 드림카는 아니지만 그래도 페라리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이 기업도 좋은가요? 그렇죠. 최근에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 때문에 이제 판매가 맞아요.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그렇죠. 텐데요. 페라리는 사실 이렇게 대량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안 만드니까. 네,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회사에서 직접 얘기하기로 반도체나 원자재 부족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에 차량 인도 대수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19% 가까이 올랐고요. 네. 19년 대비해서도 11% 정도 늘어난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네. 중국. 근데 중국은 워낙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모든 명품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다는 네. 점, 이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명품 다 중국이 싹 쓸어간다고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팬데믹 이후에 미국 쪽의 명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는 관련 네. 기업들에게는 고무적인 네, 뉴스 맞습니다. 소식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네네. 사실 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유럽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 뭐 직접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물론 네. 이제 하실 수는 있지만은 만만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ETF를 통한 투자 전략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그쵸. 것도 좀 네. 있을까요? ETF가 크게 뭐 두 가지 그리고 국내 상장된 ETF도 하나 있긴 한데 아 그런가요? 이게 조금 선택의 폭이 좀 적은 게 약간은 좀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미국에 상장된 ETF는 LUXE라고 해서 네. 이제 럭셔리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랑스에 상장된 GLUX가 있는데 뭐 기업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먼저 LUXE 먼저 보시면 네. 근데 테슬라가 가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제일 위에 있어요. 사실 테슬라가 처음 이게 판매가 될 때 이게 네.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가 아니라 약간 좀 뭔가를 뽐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사셨을 약간 거예요. 얼리 어답터 이런 느낌이 있었죠. 있었고 뭐 다임러, LMS,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디아지오 여러 가지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는데 상위에 상대적으로 좀 미국 기업들이 많은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GLUX라는 ETF는 네. 테슬라 역시나 그렇네요. 많이 편입이 여기도 되어 테슬라네요. 있고요. 네. 루이비통, 리시몽, 다임러 이렇게 쭉 보시면 캐링, 에르메스 앞서서 말씀드린 기업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 유럽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투자에 대한 용이성도 있겠지만은 사실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이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방금 얘기 주셨던 LUX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 ETF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하시기에도 조금은 편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편입된 종목군들도 보니까 뭐 에르메스, 디아지오, 저희가 루이비통도 있고요. 저희가 얘기를 해놨던 여러 종목군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오늘 명품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투자 전략들을 좀 살펴봤어요. 함께 해주신 제 김용기 차장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해우소 시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급드렸듯이 이 해우소 시간은요, 그냥 뭐 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고 또 진행되는 프리마켓부터 여러분들께서 또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저희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